어느 날 아침 눈을 뜨는데 모든 게 낯설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내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그런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깊은 절망 속에서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런 순간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을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죽음이 아니라 재탄생의 순간으로 이해했습니다. 혼돈 속에서 질서가 태어나고 어둠 속에서 빛이 움트는 그 신비로운 과정을 융은 평생 연구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인생의 폐허 위에 서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함께 그 무너짐의 의미를, 그 고통 속에 숨겨진 선물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융은 인간의 정신이 평화롭고 안정된 상태만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정신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고 자신의 깊은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을 갈망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여정을 융은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우리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항상 편안하고 부드럽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이 완전히 무너져야만 우리는 진정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가면을 쓰고 사는지 말입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 가족이 기대하는 모습, 직장에서 필요로 하는 모습. 우리는 이런 다양한 역할들을 연기하면서 살아갑니다.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페르소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페르소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 가면과 진짜 자신을 혼동할 때 생깁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이 우리 자신이라고 착각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삶이 우리에게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오랜 관계가 끝나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이유 없이 깊은 공허함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우리 내면의 진정한 자아가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더 이상 가면 뒤에 숨어 살 수 없다는, 이제는 진짜 자신과 마주해야 한다는 절박한 외침입니다. 융은 이런 위기의 순간들이 사실은 우리 정신이 더 깊은 진실로 나아가려는 시도라고 보았습니다. 한국 사회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특히 이런 가면 쓰기에 익숙한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집단의 조화를 개인의 욕구보다 우선시하는 문화 말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란 우리는 때로 자신의 진짜 감정이나 욕구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그저 해야 한다고 배운 것들을 하고 되어야 한다고 믿은 모습이 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폐허 속에서 비로소 물어보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융은 이런 무너짐의 순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필요한 과정이며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을 허물어야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듯이 우리의 낡은 정체성이 무너져야 새로운 자아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나비가 되기 위해 번데기 속에서 애벌레의 몸이 완전히 분해되는 과정과 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애벌레는 자신이 죽는 것처럼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변화이며 더 아름다운 존재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무너짐의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융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을 제시합니다. 바로 그림자와의 만남입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억압하고 부정해 온 자신의 어두운 면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빛과 어둠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빛만 보이려 하고 어둠은 감추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분노, 질투, 두려움, 이기심, 나약함 같은 것들을 숨기고 억누르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우리가 억압한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오히려 무의식 속에서 더 큰 힘을 갖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튀어나와 우리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갑작스러운 분노 폭발, 설명할 수 없는 불안, 반복되는 실패 패턴, 이 모든 것들이 억압된 그림자의 작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융은 그림자를 인정하고 마주하고 통합하는 것이 진정한 치유와 성장의 열쇠라고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은 사실 우리 그림자가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게 된 순간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외면하고 부정해 온 진실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자신의 나약함, 두려움, 상처받은 부분들을 직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전체를 볼 수 있을 때, 빛과 어둠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온전해집니다. 한국의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특히 우리 부모 세대는 전쟁과 가난을 겪으며 강인함만이 생존의 방법이라고 배웠습니다. 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나약함의 표시였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취약한 부분들을 깊이 숨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진정한 강함은 약함을 부정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데서 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너진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정신이 더 이상 거짓된 강함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진정성을 갈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용기 있는 첫걸음입니다. 가면을 벗고 진짜 자신과 마주하는 용기 말입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바로 자기, 즉 셀프입니다.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을 포함한 우리 정신 전체의 중심이자 우리가 되어가야 할 가장 완전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개성화 과정이란 결국 이 자기를 실현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자기에 도달하는 길이 직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때로 길을 잃고 방황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필요합니다. 무너짐의 순간은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기가 아닌 사회가 만들어 놓은 성공의 기준을 쫓고 있었다는 신호 말입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결혼, 내 집 마련,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성공의 공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공식을 따라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는데도 행복하지 않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는 그것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건강, 관계, 내면의 평화,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 윤근 삶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다른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삶의 전반부는 외부 세계에서 자리를 잡고 사회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성취와 획득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삶의 후반부, 보통 중년 이후에는 과제가 바뀝니다. 이제는 외부가 아닌 내부로, 성취가 아닌 의미로, 가짐이 아닌 존재로 초점이 이동해야 합니다. 중년의 위기란 바로 이 전환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많은 한국의 중장년들이 이 시기에 깊은 혼란을 경험합니다. 이제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고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정신이 새로운 방향을 요구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진정한 자기 자신과 만나야 한다는 내면의 부름입니다. 융은 이런 위기를 겪는 사람들에게 무의식에 귀를 기울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무의식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지 못하는 지혜를 담고 있으며 꿈, 직관,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한다고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반복되는 꿈을 꾸신 적이 있나요? 또는 어떤 상징이나 이미지가 계속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융은 이런 것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들은 무의식이 우리에게 보내는 중요한 신호들입니다. 특히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기에는 꿈이 더욱 강렬해지고 의미심장해집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무의식은 꿈을 통해 다루려 합니다. 융은 평생 꿈을 연구했으며 꿈이 단순히 낮 동안의 경험을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통찰과 방향을 제시하는 무의식의 언어라고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꿈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그 속에서 여러분은 의외의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융의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동시성입니다. 동시성이란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없지만 의미 있게 연결된 사건들의 동시 발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오랫동안 잊고 있던 옛 친구를 생각하는데 바로 그 순간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온다거나 어떤 결정을 고민하고 있는데 우연히 마주친 책이나 대화가 정확히 그 답을 제시하는 것 같은 경험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지만 융은 이것들이 의미 있는 패턴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삶이 전환점에 있을 때,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나려 할 때, 이런 동시성의 경험이 자주 일어난다고 융은 관찰했습니다. 마치 우주가 또는 우리 무의식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작은 신호들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 뜻밖의 기회, 계속 반복되는 주제나 상징들, 이것들은 여러분의 무의식이 또는 더 큰 지혜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는 사실 이런 동시성의 개념이 낯설지 않습니다. 인연, 운명, 기연 같은 단어들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며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이나 사건들 속에서 더 깊은 의미를 찾는 전통이 있습니다. 윤근 동양 철학, 특히 도교와 주역을 깊이 연구했으며 서양 심리학에 이런 동양적 지혜를 통합하려 했습니다. 그는 동서양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진리를 표현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우리는 종종
완전히 혼자라고 느낍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으며 나는 이 어둠 속에서 홀로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수천 년 인류의 지혜가 축적되어 있는 집단 무의식이 있으며 이것은 우리를 안내하고 지지합니다. 집단 무의식에는 원형이라고 불리는 보편적인 이미지와 패턴들이 담겨 있습니다. 영웅의 여정이라는 원형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문화권의 신화와 이야기에는 영웅이 평범한 세계를 떠나 시련을 겪고 변화하여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심리적 여정의 원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무너짐도 사실은 이 영웅의 여정의 한 부분입니다. 영웅은 항상 깊은 동굴이나 어두운 숲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괴물과 마주하고 죽음과 같은 경험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 영웅은 보물을 얻고 새로운 지혜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무너짐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두운 숲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길을 잃고 두렵고 언제 이 터널의 끝이 올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여정을 겪었으며 그들 모두가 결국 빛을 찾아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무의식 깊은 곳에는 이 여정을 완수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이미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신뢰하고 과정을 믿어야 합니다. 융은 또한 대극의 합일이라는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삶은 대극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빛과 어둠,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삶과 죽음. 우리는 흔히 이 대극 중 하나만을 선택하려 하고 다른 하나는 거부하려 합니다. 우리는 빛만을 원하고 어둠을 피하려 하며 기쁨만을 추구하고 슬픔을 밀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융은 진정한 온전함은 이 대극들을 모두 포용할 때 얻어진다고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험은 우리에게 이 대극의 다른 면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항상 성공만을 추구해왔다면 실패를 통해 겸손을 배웁니다. 우리가 항상 강해지려고만 했다면 약함을 통해 연민을 배웁니다. 우리가 항상 통제하려 했다면 무너짐을 통해 받아들임을 배웁니다. 이런 역설적인 배움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로 가는 길입니다. 한국의 전통 사상에도 이런 대극의 조화가 강조되어 왔습니다. 음양의 조화, 강유의 균형 같은 개념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대 한국 사회는 때로 이런 균형을 잃고 한쪽 극단만을 강조해 온 면이 있습니다. 강함, 성공, 경쟁, 성취, 이것들만이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약함, 실패, 쉼, 내면성은 폄하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불균형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융의 심리학은 우리에게 다시 균형을 찾으라고 잃어버린 절반을 되찾으라고 말합니다. 무너짐의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저항을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저항하고 그것을 빨리 끝내려 하고 어떻게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가 저항하면 할수록 고통이 더 커진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우리가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머물며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것을 배우려 할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체념이나 포기와는 다릅니다. 받아들임은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융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특히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우리를 더 온전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재료라고 보았습니다. 연금술사가 납을 금으로 바꾸듯이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지혜로, 우리의 상처를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무너짐 속에서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였는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과 그저 중요해 보였던 것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통스럽지만 귀중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이런 구분을 하기 어렵습니다. 일상의 관성 속에서, 습관의 힘 속에서 우리는 그저 하던 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흔들릴 때 우리는 비로소 명확하게 봅니다.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살아있게 하는지, 무엇이 단지 나를 바쁘게만 하는지, 윤근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빅토르 프랭클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가장 깊은 갈망은 의미를 향한 갈망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더 깊은 곳에서는 의미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의미를 찾을 때 행복도 따라옵니다. 하지만 행복만을 직접 추구할 때는 그것이 우리를 피해갑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은 의미를 다시 묻는 순간입니다.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은 평소에는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져서 외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무너짐의 순간에는 이 질문들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과 진정으로 씨름할 때 우리는 새로운 방향을 발견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의미라는 것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회사를 위해, 개인의 의미는 집단의 의미에 종속되었습니다. 이것은 강한 공동체를 만들었지만 동시에 많은 개인들이 자신만의 고유한 의미를 찾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집단적 의미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미의 공백을 느낍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은 바로 이 의미의 공백을 자신만의 고유한 의미로 채워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것은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술 창작이 의미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일을 돕는 것이 의미일 수 있으며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연과 함께하는 것이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의미는 거창한 것일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것이며 여러분을 살아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너짐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또한 관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 진정으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인지, 어떤 관계가 진정한 것인지가 드러납니다. 때로는 오랫동안 가까웠다고 생각한 사람이 실은 피상적인 관계였음을 깨닫기도 하고, 반대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깊은 지지와 이해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은 아프지만 우리의 관계를 더 진실한 것으로 만드는 기회가 됩니다. 융은 진정한 관계는 두 개의 온전한 개인 사이에서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진실하게 대면하고 우리의 빛과 어둠을 모두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과도 진정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가면과 가면이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관계 말입니다. 무너짐의 과정은 우리에게서 가면을 벗겨냅니다.
그리고 그 벗겨진 상태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친밀함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관계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정, 의리, 인연 같은 단어들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관계 문화는 때로 개인의 진정성을 희생시키기도 합니다. 체면을 지키기 위해, 예의를 갖추기 위해 우리는 진짜 감정을 숨기고 형식을 따릅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건강한 관계는 각자가 자기 자신으로 있으면서도 깊이 연결될 수 있는 관계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우리는 또한 시간에 대한 인식이 바뀝니다. 평소에 우리는 시간을 직선적으로 생각합니다.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가는 일직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발전해야 한다고,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너짐의 순간에는 이런 직선적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제자리에 있거나 심지어 뒤로 가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융은 시간을 나선형으로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주제들을 반복해서 만나지만 매번 조금씩 다른 차원에서 만납니다. 우리가 과거의 상처로 돌아간다고 해도 우리는 예전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높은 나선의 위치에서 더 넓은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봅니다. 무너짐이 후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더 깊은 성장을 위한 내적 준비 과정입니다. 한국에는 사계절이 분명합니다. 봄의 싹틈, 여름의 무성함, 가을의 결실, 그리고 겨울의 고요함. 자연은 이 순환을 반복하며 각각의 계절이 모두 필요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겨울은 언뜻 죽음처럼 보이지만 사실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씨앗은 땅속 어둠에서 단단한 껍질을 깨고 나올 준비를 합니다. 나무는 겉보기에 죽은 것 같지만 내부에서는 새로운 봄을 위한 에너지를 축적합니다. 여러분의 무너짐도 이런 겨울과 같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죽고 얼어붙은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창조적 질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를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기가 사실은 우리를 재창조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씨앗이 싹 트는데 시간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변화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는 즉각적인 결과를 원합니다. 빠른 해결, 즉각적인 만족, 신속한 치유. 하지만 영혼의 작업은 빠를 수 없습니다. 융은 심리치료가 빠른 증상 제거가 아니라 긴 변화의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위기도 빠른 해결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겪어야 하고 그 시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이것은 특히 한국처럼 빠른 변화와 빠른 성장에 익숙한 사회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놀라운 속도로 경제 발전을 했으며 모든 것을 빠르게 해결하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내면의 성장은 경제 성장과는 다른 속도로 일어납니다.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과정을 신뢰해야 하며 겨울이 봄으로 변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변화의 시간을 허용해야 합니다. 무너짐의 과정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진실은 취약함의 힘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취약함을 약점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융은 진정한 힘이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에서 온다고 보았습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면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함도, 약함도, 빛도, 그림자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약함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무언가를 숨기거나 방어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으로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며 진정한 힘입니다. 무너짐의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강한 척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취약함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이 우리가 진정한 힘을 발견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융근 또한 창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많은 환자들에게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다른 창조적 활동을 하도록 권했습니다. 이것은 무의식과 대화하는 방법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면의 경험을 형태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특히 위기의 시기에 창조적 활동은 치유의 힘을 가집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 때 우리는 수동적인 피해자에서 능동적인 창조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너진 상태에 있다면 무언가를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림, 글, 음악, 정원 가꾸기, 요리, 무엇이든 좋습니다. 창조 행위는 우리에게 다시 힘을 줍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작가이며 우리 이야기의 창조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무너진 재료들로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폐허 위에서도 아름다움이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한국에는 금계란이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붙이는 일본의 킨치기와 비슷한 개념인데, 깨진 곳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조하여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융의 사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의 깨진 부분들, 상처받은 부분들이 우리를 더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깨진 틈으로 빛이 들어옵니다.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연민과 지혜를 얻습니다. 융근 말년에 자서전을 쓰면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외적인 성취가 아니라 내적인 경험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되었고 많은 책을 썼으며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지만 그에게 진정으로 중요했던 것은 자신의 무의식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 깊은 내면의 여정이야말로 그의 진짜 삶이었습니다. 외적인 것들은 그 내적 여정의 부산물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외적인 것들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인정받는지. 하지만 융은 진정한 가치는 내면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얼마나 진실하게 대면했는지, 우리의 그림자를 얼마나 통합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온전한 사람이 되었는지. 이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성공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우리는 외적인 척도들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게 됩니다. 직위도, 재산도, 타인의 인정도 우리를 지탱해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에 우리는 내면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진짜 우리를 발견합니다. 모든 외적인 것들이 벗겨진 뒤에 남는 핵심적인 자아를 발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무너짐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치유란 온전함으로의 회귀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원래 온전했지만 성장 과정에서 우리 자신의 많은 부분들을 잃어버리고 부인하게 됩니다. 치유는 그 잃어버린 부분들을 다시 찾아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 억압했던 감정들, 부모나 사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우리의 면들,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숨겨왔던 욕구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일부이며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다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너짐의 과정은 종종 이런 억압된 부분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누르고 있던 것들이 더 이상 억제되지 않고 폭발합니다. 이것은 혼란스럽고 두렵지만 동시에 치유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들을 직면하고 이해하고 통합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힘들이 사실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억압되기 쉬운 감정 중 하나가 분노입니다. 우리는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참고 견뎌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금기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억압된 분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울증으로, 신체 증상으로 또는 간접적이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융은 우리가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하고 변화시켜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분노를 인정하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너짐의 과정에서 우리는 또한 상실과 애도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잃는 것은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체성을 잃고 꿈을 잃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잃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잃습니다. 이것은 깊은 애도를 필요로 합니다. 융근 애도가 중요한 심리적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상실을 제대로 애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붙잡혀 있게 됩니다. 애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잃은 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 슬퍼하고 결국 그것을 보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빠른 과정이 아닙니다. 애도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허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사회는 때로 너무 빨리 앞으로 나아가라고 압박합니다. 빨리 회복하고 빨리 다시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애도하지 않은 상실은 우리 안에 남아 계속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는 애도할 시간을, 슬퍼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애도는 끝이 아닙니다. 애도의 끝에서 우리는 재탄생을 경험합니다. 오래된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가 태어납니다. 이것은 융이 말하는 개성화 과정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죽고 다시 태어나기를 반복하면서 점점 더 우리 자신이 되어갑니다. 매번 죽음과 재탄생을 거치면서 우리는 불필요한 것들을 벗어던지고 본질적인 것들을 강화합니다. 마치 조각가가 돌을 깎아 조각을 완성하듯이 우리는 우리 삶의 경험들을 통해 진정한 자기 자신이라는 작품을 만들어 갑니다. 융은 종교와 영성에 대해서도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는 종교적 경험이 인간의 보편적 경험이며 심리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영성은 특정 종교나 교리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넓은 의미에서의 초월적 경험, 자신보다 큰 무언가와의 연결감, 삶의 신비와 경외감을 느끼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고통의 의미는 무엇인가? 신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당연합니다. 융은 이런 질문들을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라고 권합니다. 쉬운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그 질문들과 씨름하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영성은 의심과 고통을 거쳐 얻어지는 것이지 맹목적인 믿음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다양한 종교와
영적 전통이 공존하는 사회입니다. 불교, 기독교, 유교, 무속 신앙 등이 섞여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영성을 추구합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특정한 길이 유일하게 옳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자신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초월적인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상일 수 있으며,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연 속에서의 고요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무너짐의 순간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강하지도 통제력이 있지도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더 큰 힘들, 우리가 이해하거나 제어할 수 없는 힘들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두려울 수 있지만 동시에 해방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것, 우리가 항상 강할 필요가 없다는 것, 때로는 그저 흐름에 몸을 맡기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윤근 자아와 자기를 구분했습니다. 자아는 우리의 의식적인 정체성이며 자기는 우리 존재의 더 깊고 넓은 중심입니다. 자아는 통제하려 하지만 자기는 더 지혜롭게 우리를 인도합니다. 무너짐은 자아가 패배하는 순간이지만 동시에 자기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작은 자아가 포기할 때 더 큰 자기가 나타나 우리를 이끕니다. 이것은 신비한 경험이며 말로 완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경험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장 어두운 순간에 이런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도 어쩌면 이미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셨을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어디선가 힘이 솟아났던 순간,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길이 나타났던 순간, 이것이 자기의 작용입니다. 우리의 의식적인 자아가 할 수 있는 것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더 깊은 지혜가 개입합니다. 이것을 신이라고 부르든 우주라고 부르든 무의식이라고 부르든 그것은 실제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돕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우리는 또한 시간의 선물을 받습니다. 평소에 우리는 너무 바빠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달리고 성취하고 해야 할 일들을 처리합니다. 하지만 무너짐은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강제로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이 멈춤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는 질문할 시간을, 느낄 시간을, 단순히 존재할 시간을 갖습니다. 한국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사회 중 하나입니다.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우리는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속도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때로 우리를 강제로 멈추게 합니다. 번아웃, 우울증, 신체 질환의 형태로 이것은 우리 존재가 보내는 절박한 신호입니다. 멈추라는, 쉬라는, 돌아보라는 신호입니다. 융은 증상을 단순히 제거해야 할 문제로 보지 않고 들어야 할 메시지로 보았습니다. 무너짐은 또한 우리에게 공동체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우리가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이것은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독립적이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융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관계적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때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심리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도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편견이 있지만 이것은 바뀌어야 합니다. 마음의 상처도 몸의 상처만큼 실제하며 치료가 필요합니다. 융 자신도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 깊은 내면 작업을 했으며 그것이 그의 위대한 통찰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은 치유를 향한 용기 있는 첫걸음입니다. 무너짐을 겪으면서 우리는 또한 감사의 새로운 차원을 발견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본 사람은 작은 것들의 가치를 압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누군가가 내 곁에 있다는 것,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사실은 기적이라는 것을 봅니다. 이런 감사는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느끼기 어렵습니다. 무너짐을 통해 우리는 삶의 진정한 선물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얻습니다. 윤근 말년에 스위스 볼링겐에 돌탑을 지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며 명상하고 사색했습니다. 그 탑은 그에게 내면의 피난처였으며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물리적 공간일 수도 있고 내면의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과 만날 수 있는 곳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볼링겐이 있나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만약 없다면 지금이 그것을 만들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거창한 것일 필요가 없습니다. 집안의 조용한 구석, 자주 가는 카페, 산책하는 공원, 또는 단순히 명상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여러분이 가면을 벗고 역할에서 벗어나 그저 여러분 자신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너짐의 과정을 거치며 우리는 또한 용서에 대해 배웁니다. 우리 자신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삶을 용서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도 완벽하지 않고 삶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용서의 시작입니다. 융은 판단하지 않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자신과 타인을 끊임없이 판단하는 것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분리시킵니다. 대신 이해하려 하고 연민을 가지려 할 때 우리는 치유됩니다. 한국 문화에는 한이라는 독특한 개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응어리진 감정, 풀리지 않은 슬픔과 분노.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런 한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개인적인 한일 수도 있고 역사적, 집단적 한일 수도 있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 한도 억압된 그림자의 한 형태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표현하고 결국 풀어내는 것이 치유로 가는 길입니다. 무너짐의 과정은 종종 이 오래된 한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융은 또한 상징의 힘을 믿었습니다. 상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경험들, 가장 중요한 진실들은 직접적인 언어로는 포착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이미지로, 은유로,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무너짐의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미지나 상징이 있다면 그것에 주목하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무의식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계속 다리를 건너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다리는 전환,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이동을 상징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씨앗이나 나무의 이미지를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장과 잠재력의 상징입니다. 여러분만의 상징을 발견하고
그것과 대화하세요. 그것에 대해 쓰거나 그려보세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치유는 선형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좋아졌다가 나빠지고 앞으로 나아갔다가 뒤로 물러서기를 반복합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과정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나선형으로 우리는 같은 주제로 돌아오지만 매번 조금씩 다른 이해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이 여정은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무너짐에서 재건으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치들을 발견합니다. 이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고 무시했던 것들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치 체계가 재편되는 과정입니다. 윤은 이것을 가치의 전환이라고 불렀습니다. 외적 가치에서 내적 가치로, 물질적인 것에서 정신적인 것으로, 가짐에서 존재로의 전환 말입니다. 한국 사회도 지금 이런 가치의 전환기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랫동안 물질적 성공과 외적 성취가 최고의 가치였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워라벨, 소확행, 미니멀리즘 같은 새로운 개념들이 인기를 얻는 것도 이런 변화의 징조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든 집단적인 차원에서든 우리는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다시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너짐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변화의 선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낡은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지만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 이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 주변에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긴 이야기의 끝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칼 융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과정을 신뢰하고 우리 내면의 지혜를 신뢰하고 삶의 의미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조차, 아니 특히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이 무너짐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이 어둠이 새로운 빛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어디에 계시든 어떤 상황을 겪고 계시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는 수천 년 인류의 지혜가 있고 여러분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지지가 있으며 여러분 앞에는 아직 펼쳐지지 않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재탄생의 진통입니다. 윤은 우리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우리 자신과 진실하게 마주하라고, 우리의 그림자를 포용하라고, 우리의 상처를 지혜로 변화시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되는 여정을 계속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개성화이며 이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폐허 위에서 여러분은 새로운 것을 지을 수 있습니다. 더 진실하고, 더 온전하고, 더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치 있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 그것은 사실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래되고 낡은 것들이 무너져야 새롭고 생명력 있는 것들이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너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을 적으로 여기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을 스승으로 안내자로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르치려는 것을 배우세요. 그리고 언젠가 이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나면 여러분은 돌아보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무너짐이 사실은 가장 큰 선물이었다는 것을, 그것이 여러분을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이끄는 길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둠에, 그 고통에, 그 무너짐에.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을 여기로, 진짜 여러분으로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융의 메시지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혼돈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무너짐 속에서도 희망이 있습니다.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그 희망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실제하는 힘에 기반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발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내면에 귀 기울이세요. 여러분의 꿈에 주목하세요. 여러분의 그림자를 마주하세요. 여러분의 상처를 포용하세요. 그리고 한 걸음씩 천천히 여러분만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지금은 알 수 없을지라도 그것은 분명 여러분을 집으로,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궁극적으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 말입니다.